이번 재판에서는 피고인도 5명, 그리고 혐의도 5개로 좀 복잡합니다. 이번 사건 취재 중인 법조팀 정원석 기자와 함께 이 부회장이 혐의별로 법원에서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원석 기자, 5개 혐의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뇌물공여, 횡령, 재산 국외 도피, 범죄 수익 은닉, 위증 이렇게 되는 건데 어느 부분이 유죄고 어느 부분이 일부 유죄다 해서 지금 5년의 징역형이 선고가 된 거죠. 네. 먼저 가장 관심이 아무래도 쏠렸던 뇌물 공여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특검이 재판에 넘긴 뇌물 액수는 모두 43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승마 지원과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에 대한 뇌물 89억 원이 인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이 최순실 씨의 코어 스포츠의 컨설팅 용역 대금이라면서 보낸 36억 원, 그리고 말을 구입해서 정유라 씨를 지원하는 데 쓴 37억 원과 또 최 씨 조카인 장시호 씨의 영재센터에 보낸 16억 원, 이렇게 해서 89억 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예, 저 앞에 두 개 보인 36억 원, 37억 원, 사실상 합쳐서 73억 원 정도가 승마와 관련해서 제공된 뇌물이다 본 거고, 나머지 이제 16억이 영재센터 지원으로 본 거죠. 그렇습니다. 특별히 재판부가 이 부분은 유죄다라고 판단을 한 근거는 뭡니까? 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삼성생명의 지주사 전환이 당시 삼성의 현안이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런 현안이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으로 인정됐다고 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청탁이 두 사람 사이에 오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승마 지원을 한 부분과 영재센터를 지원한 것이 묵시적인 청탁으로 볼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이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이 사람이 이걸 원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묵시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졌다. 그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군요. 그러니까 삼성의 현안이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모종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을 지원하는 대가로 현안이었던 승계 작업을 통해서 이 부회장이 취한 이득이 작지 않다고 본 거고요. 또 특히 박 전 대통령의 승마협회 지원 요구가 정유라 씨 개인에 대한 승마 지원 요구라는 것을 이 부회장이 모를 리 없다. 또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은밀하게 이루어진 점 역시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봤고요. 또 영재센터가 정상적인 비영리 단체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타당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검토를 전혀 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 결정을 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뇌물에 대한 대가로 인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부분 액수가 상당한데 그 부분은 청탁으로 보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대기업 총수들에게도 출연을 요청했기 때문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을 지원한 것이 유독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 대가라고만은 볼 수 없다, 이런 설명입니다. 하지만 그 두 재단에 대해서 최 씨의 사익 추구 수단이었다라는 점을 이번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향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의 뇌물죄가 성립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순실 씨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재단이다라는 부분은 법원이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였군요. 근데 이 뇌물공여죄, 이 부분은 이제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때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간 이제 변호인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삼기도 했고, 삼성돈이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간 게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개인인 최순실 씨한테 간 거다, 이런 주장이 나왔던 건데, 재판부가 이번에 뇌물죄로 본 어떤 근거는 어떻습니까? 네, 최순실 씨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삼성 측도 이 점을 재판부에 피력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으로 보이는 장면이 사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와 박 전 대통령이 공모관계라고 규정을 한 건데요. 두 사람이 공모관계에 놓인다면 당장 드러난 이득을 취한 것이 박 전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라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 깊숙이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꼭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최 씨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을 하나의 여집합으로 보고 공무원에 해당하는 뇌물죄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잠시 후에 또 저희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뇌물 공여가 성립이 됐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또 자연스럽게 또 다른 혐의였던 횡령도
같이 성립될 거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인정이 된 거죠? 네, 승마 지원에 쓴 64억 원과 영재센터에 보낸 16억 원 모두가 횡령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이 자금이 삼성전자의 자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라고 하더라도 뇌물을 위해서 돈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횡령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혐의, 주목을 받았던 혐의가 재산 국외 도피 혐의 아니었습니까? 네. 부영 당시 때부터 주목을 받았던 건데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것,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가 성립이 된 거죠? 네,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재산 국외 도피 혐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요. 예. 앞서 특검의 공소 사실에는 78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10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어서 당초 특검이 12년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중에서 37억 원만 1심에서는 인정이 되면서 형량이 결과적으로는 줄어들게 되는 그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 예, 그 액수가 이제 50억 원을 넘었을 경우에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0억 네.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 부분이 또 중요했던 거였죠. 그렇습니다. 먼저 코어 스포츠에 돈을 준 것은 뇌물이었기 때문에 예. 명목적으로는 외화 증여에 해당합니다. 애초 대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을 할 때 컨설팅 서비스를 받는다고 하면서 허위 명목을 써냈기 때문에 이건 예.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자신의 계좌가 아닌 코어 스포츠의 계좌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신청을 할 때 어떤 명목, 그 적어내는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런데 말구입 비용으로 독일로 보낸 이 비용 43억 원의 경우에는 삼성전자 본 회사의 계좌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당시에는 독일 해외 전지 훈련에서 쓸 거다라고 예. 해서 이 비용을 보낼 때 예금 거래 신고서를 작성을 했는데 예. 재판부는 자신이 자기 계좌로 보내는데 삼성으로 계좌로 보내는데 그 시점에 따라서 처음에 신고했을 때 용처와 예. 나중에 그 실제로 쓴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이것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돈을 보낼 때 어떻게 쓸지를 반드시 적어냈다고 해서 그것대로 써야 되는 법은 없지 않냐. 예. 이제 이런 판단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면요. 예. 뇌물 공여와 횡령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 64억 원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속였기 때문에 범죄 수익 은닉죄도 인정이 됐고요. 또 국회에서 위증을 한 점은 모두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 정원석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